오늘은 한자편 파트 3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편 파트 3에서는 손마디촌이 포함되어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파트 3의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손마디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9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3의 첫 번째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 먼저 손마디촌이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의 한자들을 유심히 쳐다보면 이 첫 번째 한자가 두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네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손마디촌에 나무목이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틀입니다. 지금 굉장히 한가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 보이는데, 나무들도 곳곳에 심어져 있고 마을 사람들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일궈서 만든 밭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나무도 심고 손으로 밭도 일구어서 만든 곳이 어딘가요? 정답은 마을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마을촌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村、村、 음으로는 村、村、 으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위부터 소개해 볼게요. 농村、市町村、 농촌 그리고 시조손이라고 발음하는 이 어휘는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동, 읍, 면 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은 훈도거위로 가볼게요. 木村さん、村上さんはどこにいますか? 기무라상, 무라카미상은 어디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한자 마을촌은 일본 사람의 성에 자주 쓰이는 한자라는 점도 함께 메모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을촌은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마을촌에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열십과 콩두가 각각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참고로 콩두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이 아이는 한일이라는 한자와 우리말의 묘로 나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뜬금없이 질문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해서 기분이 묘해질 때 우리는 눈에 무슨 깍지가 쓰였다고 하나요? 정답은 콩이죠?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떤 마을의 풍경이 보이는데 이 한복판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나 커다란 수목이 되기까지는 땅속에 콩알 같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을에 콩알 같은 씨앗을 뿌리면 10년 정도 후에는 커다란 무엇이 되나요? 정답은 수목이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수목수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じゅ、じゅ、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樹木、樹林、果樹園、 수목, 수림, 과수원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大きな樹木になるには10年はかかる. 커다란 수목이 되려면 10년은 걸린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목수는 맞추는 것을 하고
그럼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손마디촌에 진면이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진면은 한자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집가의 일부분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집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아주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는데, 이 코로나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먼저 첫째는 스테이 앳 홈, 즉 가급적이면 집에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둘째는 외출을 했다면 귀가 시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집에 있고 귀가 시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서 코로나로부터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지켜야 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지킬 수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守る、守る、 음으로는 しゅ、しゅ、 또는 예외 발음으로 す、す、 라고도 읽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동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守備、保守、留守、 수비, 보수, 부재중이라는 어휘가 되는데, 루스는 이와 같이 스로 발음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은 훈동예문을 소개해 볼게요. 約束は必ず守ってください。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킬 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지킬 수의 개,견이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개, 견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한자는 몸집이 커다란 점박이개를 연상하시면 한참기가 소래리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멧돼지 사냥이 나선 사냥개와 사냥꾼이 보이는데, 실은 이곳에 악명 높은 살인곰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신변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사냥개와 사냥꾼은 살인곰으로부터 몸을 지켜가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답은 사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사냥수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狩る、狩る、 음으로는 しゅ、しゅ、 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동어휘부터 소개해볼게요. 狩猟、 수렵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 가볼게요. うちの子はいちご狩りが大好きです。 우리 애는 딸기 따기를 무지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 찌고가리는 딸기 농장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에 딸기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일종의 체험 이벤트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서는 이치고가리 이외에도 부도가리, 즉 포도 따기도 상당히 유명한 체험 이벤트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냥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손마디촌에 조금 걸을 척과 아침단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조금 걸을 척은 한자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갈 행의 일부분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길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한편 아침단은 이와 같이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침이라고 이해하시면 한참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 여학생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기말고사라서 시험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얻으려고 손에 책을 들고 지금 열공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여학생은 아침 학교길에 손에 책을 들고 열공을 해서 시험 점수를 더 뭐 하려고 하고 있나요? 정답은 얻으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얻을 득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得る、得る、 음으로는 得、得、 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取得、所得、習得、納得、 취득, 소득, 습득, 납득 이런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得意な料理は何ですか?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훈동 예문도 한 가지 가볼게요. 男女の間に友情はあり得る?ありえない? 남녀 사이에 우정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없어?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아리에루와 아리에나이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실제 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어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남녀 사이의 우정은 아리에루? 아리에나이? 어느 쪽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3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과 파트 2의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리자, 맞다네!